자, 이제 보시는 거 전기 집진 장치입니다. 집진 장치 종류 중에 이제 마지막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보는 것들 중에 효율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졌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끝판왕, 그렇죠? 그래서 집진 장치의 효율에서 99.9%까지도 제거가 가능한 것이 전기 집진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기 집진 장치를 요 근래에 이제 마지막 최종 차례로 많이들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이거 개발했을 때는 뭐 이게 오존이 좀 발생을 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좀 이제 규탄받고 제재를 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활용도가 높게 쓰이고 있는 것이 전기 집진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쓰시는 이제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도 이제 2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집진 장치의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한 일단 일상 생활에서도 잘 쓰이는 것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집진 장치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선은 우리 지금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어떤 전기가 발생을 한다 보기가 힘들죠.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집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분진한테 전기적 성질을 띠게끔 만들어 줘야만 내가 자석 끌리듯이 반대극성을 띠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분진들을 빨아당기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얘한테 전기적 성질을 주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방전극과 집진극을 우리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그 방전극과 집진극에다가 한 60kV 정도 되는 고압을 가해요. 그러면 고압을 가하기만 하면 사실은 그냥 전기가 통하는 거지 뭔가 분진들을 전기적 성질을 내게끔 하기는 힘들다고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원래는 공기가 절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선을 방전을 시키는 거죠. 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래는 공기가 절연체 역할을 하다가요.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지 않게끔 해주고 있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뭡니까? 얘도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절연성이 파괴가 되죠. 파괴가 되면서 주변으로 이제 뭡니까? 전기의 분자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이제 원래 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서로 간의 전개,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었던 그 전개에 음쪽으로, 그러니까 음극성이 강하게끔 불평등한 전개를 주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간에 이러한 전개를 형성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가 아주 우세하게끔 불평등한 전개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전기 분자들하고 약간 이제 뭡니까? 플러스 중성의 분자들, 중성의 분자라는 건 먼지 같은 것들, 지금 내가 뭡니까? 전기적 성질을 줘야 하는 것들, 걔네들하고 전기적인 분자 덩어리들, 얘네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전기적으로 중화가 일어나고요. 전기 중화가 일어날 때 여기 있는 지금 음극으로의 어떤 불평등한 전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음극으로 분진들이 대전받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전기 집진 장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평판형, 우리는 전기 집진 장치를 평판형과 원형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보실 텐데 평판형을 가정하고 일반적인 전기 집진 장치의 어떤 구성 상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방전을 하는 방전판이 있고 이쪽으로서부터 이제 가스들이 분진을 머금고 유입이 됩니다. 얘네들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중성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의 방전에 의해서 나갈 때는 음이온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집진을 시켜야지 되니까 이러한 판때기가 여러 판이 존재할 때에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판 내에 이 판과 이 판 양 사이에서부터 누군가 지금 이제 분진 같은 것들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이러한 성질, 왜냐면 얘가 플러스 극으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요. 여기가 이제 집진이 되는 집진극 이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방전극 이라고 보면 이쪽으로 안으로 유입되는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분진 같은 것들이 좌우의 판에 의해서 포집이 되는, 그리고 포집이 되면 이만큼이 쌓이겠죠.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1분 주기로 탈진을 시켜가지고 탈리해내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전기 집진 장치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평판형도 있습니다만 원형이 있고요. 원형보다 지금 쓰이는 건 평판형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많이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진장치의 어떤 우리는 원리는 봤으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습니다. 여가 집진장치와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장점. 일단은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미세한 것도 미세분진 처리 가능. 미세분진의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 여가 집진 장치랑 다르게 여기에는 뭘 쓸 수가 있냐면 습식, 그러니까 물을 쓸 수가 있어요. 물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을 왜 써야 하는가 하냐면, 일단은 나중에 이런 거죠. 집진 장치, 여러분들의 공기청정기에서부터 빨아들인 먼지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좀 털어내야지 돼요. 근데 털어낼 때 얘네들이 너무 안 털린단 말이야. 무슨 것 때문에? 얘가 플러스극으로 집진극은 플러스극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쟤네 누굽니까? 방전극 통해서 나온 애들, 걔네는 마이너스극이잖아요. 먼지 덩어리들이. 걔네들이 너무 서로를 좋아해. 그래서 자꾸 그 위에 먼지 덩어리만 쌓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비저항이 너무 세다고 할 거거든요. 비저항이 너무 셀 때 먼지 덩어리가 붙어서 떨어져 나가질 않으니 효율이 좋지 않잖아요. 그럴 땐 물을 한번 쑥 뿌려버리면 된다 이거죠.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좀 깨끗해지죠. 그러면 이제 전기의 어떤 경도가 형성이 좀 잘 되고 다른 그 먼지들도 부착이 조금 잘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습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습식으로 만약 쓰여진다 라고 하면 장치를 조금 규모를 줄일 수 있죠. 규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초기에 설치하는 데 비용이 조금 많이 들 뿐 유지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육아의 물질 같은 것들을 회수하기가 용이한 상태에 있는 것이 전기집진 장치의 특징이라고 보고요. 이에 따른 단점들도 물론 존재하겠죠. 자, 단점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습식으로 운영했다고 그러면 폐수 같은 것들 발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의 어떤 설치 비용이 크게 발생이 되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치의 규모가 습식이 아닐 경우엔 크게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전기적인 저항이 너무 센 고비 저항의 분진 같은 경우에 포집하기가 곤란합니다. 또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고비 저항으로 인해서 분진 덩어리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먼지의 양을 조금 더 급한데 빨리빨리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집어넣으면 그거에 따른 변동에 대응하기가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 대응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얘기예요. 비저항. 비저항이 센 것이 있고 비저항이 낮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비저항이라는 것은 전기에 저항하는 성질을 의미하는 건데, 그 성질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유지되지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저항이 낮으면 어떻고 비저항이 높으면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위로 이렇게 가로가 됐든 세로가 됐든 간에 여기를 우리가 마이너스 극인 방전극이 있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이 입자가 이동하는 속도,
우리가 W2라고 얘기합니다. 전기력에 의해서 하전되려고 이제 뭡니까? 다른 하전되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형태. 뭐에 의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쿨롱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쿨롱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으로 집진되려고 이동하는 속도를 W2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밑으로 마이너스 극들이 분진들이 달라붙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초층에 전기적인 중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질을 띠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이온과 플러스 이온이 만나서 중간에 이제 전기적인 중화를 일으키고 나서 내가 원할 때 탈진을 시켜갖고 떨어뜨려 낸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비저항이 너무 낮아. 비저항이 낮다는 얘기는 얼마큼 낮다는 얘기냐면 10의 4승 5cm보다도 낮을 경우에를 비저항이 낮다고 보는 건데요. 비저항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를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전기적 성질들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이 어느 정도 이만큼 들어오면 일단 중화가 되고 그 위에 어느 정도 쌓여야 어느 정도 뭉친 상태에서 탈진을 시키고 효율을 좋게끔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얘네들이 쉽게 자꾸 플러스 극으로 빨리 변모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이 됐던 것들이 너무 쉽게 중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오히려 플러스 극이 됩니다. 얘네가 플러스 극이 되니까 집진판에 있는 것들도 플러스 극.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반발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위에 방전극 쪽에는 또 누가 흐르고 있어요? 마이너스 극이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마이너스 극 주변하고 지금 있는 이 플러스 극이 만나서 또한 전기적인 중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뭘로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전기적 성질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낮으니까. 얘가 그래서 또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시 집진극으로 들어가고 이러한 형태가 반복이 되는 점프하고 또 들어가고 점프하고 들어가고 이러한 현상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핑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핑 현상을 다른 말로 하면 부착됐던 먼지들이 다시 비산이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재비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요때인 거죠. 그렇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나요? 네, 그렇죠. 포집을 못한 거니까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전기적인 저항력이 너무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은 쉽게 전기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포집하는 분진들 중에는 어떠한 것들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도체의 것들. 도체라는 건 뭡니까? 빨리 쉽게 전기를 받아들이는 금속성의 물질들을 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분진들 중에는 어떤 것들? 예를 들어서 퓨움 같은 것들. 들어보신 적 있죠? 퓨움. 우리가 이런 것들, 금속 물질 같은 것들을 제조하거나 죄송합니다. 금속성 물질 같은 것들을 제조하거나 용융,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그 찌꺼기 덩어리들, 그러니까 저온으로 냉각되어서 원래 이제 기체화되어 있는 상태들이 저온으로 냉각되어서 석출되는 상태로 되는 것들이 이제 퓨움인데요. 이런 퓨움 상태에 있는 것들은 전기적 성질들을 금방 받아들이는 도체니까 얘네들은 뭡니까? 부착이 됐다고 해더라도 플러스로 빨리 변모되고 마이너스로 빨리 변화하고 이러한 식의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저항이 낮을 경우에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대책을 뭘로 많이 세우냐면 암모니아 같은 것들. 암모니아를 주입하게 됩니다. 암모니아를 주입하면 주변에 이제 아황산가스, 그러니까 아황산가스, SO3 가스 같은 것들하고 만나가지고요. 얘네들이 형태가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요. SO4라든지 혹은 NH4, 2SO4의 황산 암모늄이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바뀌면서 전기적인 성질 자체를, 저항력을 조금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비저항을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10의 4승 5cm 이하가 되는 것이 비저항이 낮은 상태임과 동시에 이렇게 되면
뭔가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저항이 낮은 상태라는 게 10의 4승 5cm 이하라면 그거에 해당하는 관계되는 내용들, 점핑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점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금속성 물질 같은 것들이 주로 원인이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대책들은 이러한 것이 있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한꺼번에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